잠자리에 들기 전 혈당이 불안정하면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깨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도 그 원인이 혈당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시곤 합니다. 밤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이 소중한 시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날 아침 피로감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기 전 혈당을 안정시키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시간이 지나면 출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일 한 조각이나 달콤한 간식을 가볍게 드시곤 합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밤새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혈당 조절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을 일찍 드시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아 고민하십니다. 배가 고프면 잠들기 어렵고 그렇다고 야식을 먹자니 혈당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결국 참다가 잠들거나 먹고 나서 불편한 밤을 보내시곤 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혈당 체크했는데 괜찮던데? 라고 생각하시며 안심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측정한 혈당이 정상 범위라고 해도 밤새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밤 시간 동안 특별한 변화를 겪습니다. 낮과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패턴이 달라집니다. 낮 동안에는 음식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밤에는 이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밤에는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간은 밤새 포도당을 조금씩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와 중요한 장기들은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혈당이 이미 높은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나오는 포도당까지 더해져서 혈당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을 너무 일찍 먹거나 적게 먹어서 혈당이 낮은 상태라면 새벽에 저혈당 증상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한몫합니다. 새벽 시간대에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지만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가벼운 저탄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셨거나 저녁을 가볍게 드신 경우라면 잠들기 전에 출출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참는 것도 단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적절한 선택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단한 간식입니다.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 몇 개와 치즈 한 조각 또는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조금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나 두부 한 모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빵이나 떡, 시리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흰빵이나 과자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유는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유당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소량만 마시거나 무가당 두유로 대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 탄산음료는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가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 다른 음식을 시도해 보시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들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느린 움직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숙면을 유도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당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땀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몸을 천천히 늘리고 이완시키는 동작들입니다. 먼저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양쪽으로 각각 10회 정도 돌립니다. 그 다음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팔도 천천히 위로 뻗어 온몸을 기지개 켜듯 늘려줍니다. 몇 초간 유지했다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목과 어깨도 천천히 돌려주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이 부위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좌우로 앞뒤로 움직여보세요. 호흡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4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1초 정도 숨을 잠시 멈춥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데 들이마신 것보다 더 천천히 6초 정도 걸려서 내쉽니다. 이 호흡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당을 올리는 요인이 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과 호흡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가벼운 신체 활동과 호흡 조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잠들기 쉬워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수면 환경을 혈당 관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수면은 그 자체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먼저 침실의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르므로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불의 두께도 계절에 맞게 조절하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광등처럼 강한 백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침실을 어둡게 만들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텔레비전을 잠들기 직전까지 보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시길 권합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의 습도도 살펴보세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침대와 베개도 몸에 맞는 것을 사용하세요. 불편한 침구는 자주 뒤척이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베개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목과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가고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음도 체크해보세요. 조용한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주변이 시끄럽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백색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로 다른 잡음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한 분은 매일 밤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간식을 조정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은 아침 공복 혈당이 늘 높게 나와 고민이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잠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저녁을 너무 일찍 먹어서 밤사이 저혈당이 왔고 우리 몸이 이에 반응해 아침에 혈당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간식을 먹기 시작했더니 한 달 후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몸이 적응했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낮 시간의 컨디션도 훨씬 나아졌고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가능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하는 시간과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내일은 다른 한 가지를 더해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밤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전 가벼운 간식을 준비해두거나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침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밤이 편안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몸 전체의 건강이 개선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수치가 자주 불안정하거나 수면 중 특이한 증상이 있다면 그것도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